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역시나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요. 상담 초반에 올리셔야지 좀 채택이 잘 되겠죠. 그래서 빨리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시장이 이제 약간 빠졌습니다. 시가가 빠져 출발했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 0.48% 정도 이렇게 밀려는 있지만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정도 이렇게 밀렸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시가가 빠지면서 1% 정도 이렇게 밀렸는데 그래도 선방은 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2480포인트 언저리가 이제는 반등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왜 반등 나갈 포인트가 되는가? 지난번에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는 저항 지지 라인이라고 불러요. 저항선이기도 하고 지지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파트 층수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파트 층수도 그렇죠. 3층에서 천장을 보면 3층 천장이지만 그건 4층에서 보면은 바닥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벽과 같은 바닥과 같은 그런 돌 무대기,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갈 때는 천장처럼 보이지만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80포인트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가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지가 된다 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점치려고 하거나 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2480포인트에서 어제는 아랫꼬리가 달렸고 오늘은 시가가 밀리고 난 다음에 양봉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결국 위쪽에서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 지수죠. 중국이 지금은 지수가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어정쩡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빠져 내려가게 된다면은 결국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나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의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자꾸 보여지죠. 그게 이제 환율로 바로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환율이 1370원대라든가 1400원대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가 부담이 된다 해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올려서라도 조금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부채 리스크가 또 결국 커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막 강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여기서 횡보하거나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이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처럼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면 그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순환매 장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을 보면 상한가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8개 종목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0%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도 꽤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10% 이하로 빠져가지고 하한가에 내려간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 제가 초전도체 관련주는 방송에서든 어떤 누군가가 됐든 간에 이걸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건 아직까지 입증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처지에서도 지금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쩌만 가고 있는 게 초전도체 관련주가 될 텐데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걸 사시기 위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불법 리딩방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쳐다도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초전도체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은 살까 말까인 종목인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매매를 부추기는 것 자체가 도박을 하는 거고 도박을 부추기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역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선별하는 작업, 선별할 수 있는
눈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횡보할 것 같고 조정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테마들, 화장품 업종 아직까지 약간 주춤했으나 살아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마 자체가 완벽하게 다 무너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매수 기회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저는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바로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나 어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 또 참아서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서라도 참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라던가 타이밍보다요. 한참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들고 있던 종목이 8,000원까지 떨어져서 내가 추가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8,000원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까지 떨어진 게 6,000원까지 가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니까 6,000원까지 가는 중일 때 추가 매수했는데 더 물렸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도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도중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 라인에 도달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역시나 굉장히 많이 참아야 되고 추가 매수는 그냥 머릿속에서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한다면은 이제 9월 달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8월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 9월 달쯤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이제 그런 종목들,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 있고요. 안 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판단을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I텍입니다. GI텍. GI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50%입니다. 5,000원에 50%요? 예. 일단 지금 이 자리는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샀기 때문에 뭐라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뭐 안타깝다 또는 뭐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샀어요, 그냥. 애초에 여기 샀으면 물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린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당연하냐면 주가는 올라간 빠지고 올라간 빠지고 올라간 빠지고 올라간 빠지고 하고 있는데 이 GI텍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로 5,000원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을 5,000원에 샀으니까 당연히 물려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사실 내가 물리고 싶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가격이에요. 이 종목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가격을 너무 엉터리로 잡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시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다음번에도 똑같이 물려가지고 또 괴로울 거고 또 고통받을 거고 남들은 기다려서 수익 낼 때 시청자님은 기다려서 본전 찾거나 본전도 못 찾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GI텍은요 나쁜 기업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매출 잘 나왔죠. 영업이익 잘 나왔죠. 성장하고 있죠. 더군다나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전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기업을 싸게 사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 거면 지금부터 사서 들어가가지고 3,000원까지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은 기다렸을 때 수익이 날 테지만 시청자님은 기다렸더니 지금 거의 뭐 30% 20% 막 손실 나고 있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저는 기다리면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내려가는 건 감당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다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 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3,000원에서 3,500원짜리 자리 잡고 나면은 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올라갈 때 본전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음 상승이 나올 때 어쨌든 손실을 줄여서 4,000원에서 4,500원 뭐 운이 좋다면 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거는 운이 좋을 때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본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좋고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할 수 없다. 비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매매하기가 점점 곤란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려서 본전 찾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래 나노텍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래 나노텍. 나래 나노텍. 네네. 네. 9,050원에 20%. 9,050원에 20%. 20%. 네.
하고 너무 계속 빠지네요. 네, 뭐 일단 나레나노텍을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지인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인이 살아해서 샀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단순히 생각해보면 지인이 죽어라 하면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살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전 좀 웃기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인이 살아해서 샀지만은 선택을 하는 건 누구죠? 저죠. 예, 그럼 선택을 하기 전에 이걸 내가 왜 사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았는데 뭐 지인은 이걸 산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을 거고 왜 사는지 본인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봤었어야죠. 그러니까 사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게 설득이 됐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지인이 사라니까 샀어요. 이거 너무 좀 내 돈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조금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인이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나한테 이렇게 누군가가 잡상인이 와가지고 팔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왜 사야 되는지가 설득이 돼야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이 태도는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태도인데 주식만 하면 그걸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레나노텍 일단은 매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나쁜 기업은 아니고 그래도 일단은 7,000원대에서 자리만 잡아준다면은 다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장비라던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디스플레이 시장은 점점 커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약간 이렇게 뭐 동트기 전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해가 뜨기 전에 좀 어두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분간도 올라가긴 힘들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고통받는 시간이라 해야 될까요? 올라가기 전에 약간 힘을 모으는 시간이 조금 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라는 말은 얘가 이제 힘을 냈을 때 수익이 나는 건데 힘을 내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얘는 갖고 가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갖고 가는 동안 수익이 안 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쭉쭉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 좀 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7,000원대 자리만 잡아준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은데 7,000원이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대로 한 6,000원이나 5,000원이나 비중을 늘려가지고 더 사가지고 좀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디스플레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님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일 주가 빠지면 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 상담보다 중요한 건 끊자마자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를 것 같으면 지금 손절하시고 주식 접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해도 빠삭하게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 하려고 한다면 공부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컴 위드요. 한컴 위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00원에 20%요. 3,600원에 20%. 뭐 일단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너무 빠지는 것 같고요. 조금 물타기 좀 볼까요? 주식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개미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있는데요. 주식을 할 때 뭐 좀 빠지는 것 같다라는 걸로 괴로워하실 거면은 적금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진짜 주식은요, 투자라는 곳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내 본전에서 무조건 멈춘다거나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네.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득탕 싸움이에요. 우리 그 장기 아세요? 장기. 옛날에 그 바둑 말고 장기. 예. 장기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장기를 할 때 내가 가진 말을 하나도 안 읽고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죠. 그죠?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말을 조금 잃는 것은 당연히 장기를 시작했으면 내가 하나를 주고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장기랑 같아요. 주식을 할 때 내 원금을 온전히 보유하면서 완전히 손실에 또는 고통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하신다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으로 내가 주식을 했을 때 한컴 위드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수익은 낼 수 있는데 대신에 과정이 무조건 달콤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주가는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기할 때도 말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은 말로 전략을 막 짜고 생각을 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똑같아요. 주가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고 나면 거기서 내가 남은 현금과 비중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 한컴 위드와의 승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졌다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할 것 같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말을 잃어서 힘들어요 할 것 같으면 장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빠졌다고 괴로워하시거나 고통받아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추가 매수는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은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차트로 보세요.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파란색 선인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는 진짜 아주 쥐꼬리만큼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생각에는 내가 산 거 대비해서 10% 빠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급등락을 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본다면요, 진짜 엄청 조그만,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손에 가시 같은 정도 튀어나왔는데 아이고 아파요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술해야 되나요라는 걸 물어보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매수가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닥 뭐 이걸 굳이 가져갔을 때 뭐 추가 매수하고 뭐 왜 괴롭다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한컴 위드라는 이 기업도 지금 당장은 실적이 조금 안 좋지만 한글과 컴퓨터 이쪽이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료는 충분히 저는 매력 있다고 봐요. 전자상거래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남들이 알아주고 세상이 떠들썩해질 때까지는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져가는 동안 고통이 없다? 고통이 있다? 고통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좀 물려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시청자님은 괴로워하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수익 못 내요. 장기말 쫄 하나 잃었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거 못 이겨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래쪽으로 뭐 2,500원이나 솔직히 뭐 2,500원이 한 2,000원대까지 빠지면 좀 무서워할 필요도 있고, 저기서는 이제는 무섭지만 승부수를 딱 던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차 하나 잃었는데, 내 포 하나 잃었는데 이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전략이 좀 어려워지겠지만 오히려 빠졌을 때 대응하는 거지 지금은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인드를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성정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성정보 인성정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00원에 10%요. 3,400. 예.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좋아 보였어요. 뭐가 좋아 보였을까요? 뭐 좋아 보였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못 가져갈 수 있는 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였을까요? 우려 쪽에 제 딴에는 이제 좋아 보여서 샀는데. 그러니까 원격 의료부터 해서 뭐 의료 플랫폼 이런 걸 하니까 좋아 보였다라는 건데, 얼마나 좋아 보이시냐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하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 상담하는 분들의 태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자기 돈이에요. 이거 절대 남의 돈 아닙니다. 시청자님이 힘들게 모아왔던 돈이라든지 소중한 돈을 지금 여기다가 투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돈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내 돈을 갖고 여기다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내린 사람으로서의 어떤 전략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이 돈이 시청자님을 따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주식은 약간 전쟁 같은 거거든요. 우리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간 장군의 느낌, 지휘관의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왕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돈은 약간 병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여기 인성정보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나에게 수익을 갖고 와라고 전략을 준 거예요. 난 네가 여기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전략을 했는데 보내놓고는, 병사들 다 보내놓고는 지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망했다, 나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은 병사들이 탈영을 할까요? 왕을 믿고 따라줄까요? 타령하겠죠. 네, 돈은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왜 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게 뭐 제 말이 맞다, 시청자님 말이 맞다 아니에요. 인성정보라는 것과 의료 플랫폼이 나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인성정보라는 이 기업이 그쪽에 엮여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3,400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얘가 앞으로 성장할 거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서 난 더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해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의료 플랫폼이 좋긴 좋은데 2,000원보다는 5,000원이 비싸고 3,500원도 사실은 좀 비싼 편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불리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무슨 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전략을 짜기가 참 애매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현진 말이 일리가 있구나. 아니면 에이, 제 말은 일리가 없어. 난 다른 사람 전문가 상담만 받아보고 또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래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자기가 설득이 되는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원격 의료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라 생각하고요. 반등이 이렇게 나왔지만 원격 의료가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가는 동안에 이야기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갈 길이 멀는데 지금 벌써 김칫국부터 마셨다. 그러니까 약간 김칫국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또 배고파지고 조금 이렇게 조용해지면 다시 한번 또 김칫국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요동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 요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3,400원짜리가 요동을 치는 자리에서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샀으면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손절 고민했어야 되는데 손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2,500원까지가 밀리는 거 냅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배에 탔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심한 배에 탔기 때문에 변동을 즐기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2,500원까지 내려가는 거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난 저기 내려갔을 때 뭔가 할 게 있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료 남아있을 거니까 변동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2,5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급등 나왔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또는 본전이라도 또는 약수익이라도 일단은 반등 나왔을 때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저 힘이 내 본전까지 나와준다면 본전을 팔아야 될 거고 만약에 본전 이상 올라와준다면은 그 이상에 팔면 되고 본전보다 안 오면 거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의 힘이 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것은 2,5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2,500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튀어 오르게 할 거다.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섣불리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올라왔을 때 아마 본전 이상까지는 갈 것 같다. 추가 매수를 잘했을 경우에는 본전 이상까지가 나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봤는 때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드시면요. 주식을 잠깐 쉬는 게 좋아요. 쉬면서 판단이 설 때까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샀다 치고 보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샀다 치고 내가 어떻게 할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모의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리 잘 되면은 돈을 빼시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너벨리티 17,300원이에요. 보유는 41%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어떻게 대응할지. 예. 17,300원이요? 네. 두산 이 관련주들은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두산 관련주들은 지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이야기 나오죠. 중공업 이야기 나오죠. 화학 이야기 나오죠. 2차전지 이야기 나오죠. 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들이 사실상 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안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좋다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안 간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 변동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주가 변동이 있을 건데 안 간다고 했는데 상승 나오면 욕먹고요. 간다고 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또 욕먹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변동만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는 이제 고가놀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반복을 할 거예요. 올라도 세게 가지도 못하고 내려가도 세게 내려가지도 않고 하면서 여기에 머무를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머무르는 기업들의 말로가 어떠냐면은 하락입니다. 결국 빠져요.
위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무거운 상태에서 오래 머물면 결국은 물량이 위쪽에서 다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개미들이 물량을 다 사가지고는 밑으로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고요.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은 5,000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면서 재료를 다시 모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는 이 좋은 기업을 살 거면 저는 기다려가지고 7,000원이나 10,000원 이하에 사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가지고 물려 있으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나올 때 그냥 차트상으로 매매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인 자리는 2만 원대, 1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저기까지 올라오면 시청량이 팔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냥 지금 보면은 아우 16,000원이니까 19,000원 되면 팔지 뭐 싶은데 19,000원까지 올라가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좋다일 거거든요. 세상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휘둘리게 되면은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진짜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란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본인의 계획이니까.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비중도 41%면 너무 많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가 있는데 뭐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또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냥 저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라갈 때 그냥 2만 원대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2만 원 올라갈 때 재료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때에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거는 장기 투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2만 원에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죠? 뭐 2만 원의 매도가 아니라 올라올 때 어디가 됐든 19,000원 이상에서부터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강연회가 열리잖아요.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연회가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오프라인 토요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에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면은 뭐 그냥 뭐 수익률 자랑하고 뭐 종목 이야기만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많은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피와 살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들은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퓨처캠 지금 이제 14,4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가져갔다는 느낌보다는 단기로 지금 사갖고 물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식 쉬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손절 의견 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는 뭐 가능하시다면 오늘 절반 정도 아니 전량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보고 밑으로 빠지면 그냥 아낌없이 그냥 손절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 붙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상담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운전이에요.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모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막 후진을 한다던가 이런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뭐 보도블록 위로 올라간다거나 인도로 올라간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막 이상 가드레일 막 받고 있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지인이
내 지금 가드레일을 박아가지고 유턴하려고 하는데 가드레일을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은 그냥 하지 마라 일단 나온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아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가지고 상담 받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구나.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기업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뭐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것을 원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주식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량 손절하시고 아프겠지만 손절하신 다음에 손실금 좀 난다 하더라도요. 그냥 내가 이건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이렇게 사시면요. 제일 꼭대기 샀잖아요. 이거는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주식 하지 말자. 한 달에지 또는 한 3달만 쉬세요. 쉬면서 먼저 주식 시장을 보세요. 상담 방송도 보시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좀 보고 느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3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관련주를 사셨다라고 하면요. 이제 믿음 아니면 그냥 진짜 인내심인 것 같아요. 믿음과 인내심. 요거 아니고서는 저는 두산 관련주는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한때 흥하고 핫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셀트리온도 한때 핫했죠. 요즘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네이버도 한때 핫했죠.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뭐 예전에 5G도 그랬고요. 뭐든지 핫한 기업들이 그 당시에 그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막 20년, 30년 전에 바지 생각해보세요. 나팔 바지 이런 거 유행했고 있는데 지금 있나요?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도 2021년부터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유행을 자꾸 이렇게 따라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다시 재유행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산 관련주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대신에 이렇게 두산 퓨얼셀처럼 밑으로 처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런 걸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거는 다시 힘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발전용 연료 정지도 하고 뭐 연료 전지부터 해갖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안 죽었는데 왜 주가가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아요. 우리 뭐 5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죽었습니까? 풍력에너지 아직까지 필요하잖아요. 태양광 필요하잖아요. 태양광은 2009년도, 11년도부터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죠? 바닥 기어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재료, 성장성이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다 태워 먹었으면 다시 불타오르기가 힘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재료는 개미들의 희망을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미끼에 불과하다. 저는 이건 굳이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과 단기적인 움직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밑으로 빠졌다가 23,000원대에서 반등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등 나오면 3만 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는 뭐 3만 원까지 와주면 감지덕지다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재무도 좋아지고 바닥권이라 매수했습니다. 11,000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판단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는요. 단기죠.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크게 보는 습관을 좀 가져라 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단기로 봤을 때는 여기 올라갔다 빠지니까 바닥권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장기로 보면 아직까지 바닥은 6,000원대까지 내려가야지 바닥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변동폭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6,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구나라고 열어놓는 게 좋은 거고요. 재무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재무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좋은 것보다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안 태워 먹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장작불처럼 한번 이렇게 싹 태워 먹고 나면 다 새로운 장작이 들어올 때까지 뭔가 타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지금 뭐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좀 많아요. 재고가 소진은 되고 있으나 재고가 아직까지 많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하반기에도 조금 좋아지긴 힘들 것 같다. 재고 소진이 조금 급선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먼저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닥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가가 딱 최적기다. 매수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싸우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어정쩡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반등 나가는 거 체크해야 되는데요. 9,000원대 반등 나가면 11,000원대까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11,000원 뚫으면 돌파 형태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서 수익권을 좀 더 극대화시키면 되겠지만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박스권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이 종목을 진짜로 내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1,000원보다는 9,000원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11,000원대까지 끌고 간다는 거군요. 예, 끌고 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11,000원 매수가로 잘못 봤습니다. 9,7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매수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이건 전략을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11,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략은 잘 짰네요. 제가 매수가가 11,000원인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11,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무너지게 되면 전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매수가가 9,700원이기 때문에 아마 6,000원대 초반, 초중반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 올라올 때 11,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넥스 지금 9,800원에 10%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빠지기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종목을 사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샀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야 됩니다. 종목이 그냥 딱 봐도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그냥 빌빌빌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고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죠. 주가라는 것은요. 내려가고 나면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달리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난 다음에 또 달려라고 하면 숨 터질 것 같잖아요. 폐가 터질 것 같고 막 숨 차고 심장 뛰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죠? 휴식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것도 한때 사람들의 관심이 빡 올라왔는데 여기 이후에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절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팔고 싶을까요? 그 팔고 싶은 물량들이 다 나가줘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많은 물량들을 또 사줘야 올라가는데 사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요. 바닥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참을 머물러요. 2017년도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까지 3년을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내려갔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3년 이상 횡보를 해야 수익 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상승세를 기대해보긴 힘들고 결국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사이에서의 이 변동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지면 나한테 좋은 장세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얼토당토 안 하게 매매하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장세가 순환매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매 테마는 여기서 상승세로 막 치솟아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밑에서 변동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변동이 아마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래쪽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전저점이 될 수 있죠. 전저점이 이제 8,900원대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대응해갖고 올라올 때 변동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빠지기만 해요.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면은 사실 이런 순환매 테마 안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마일 때 저점 있는 거 안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건강에도 좋고 계좌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빠진다라는 내용 때문에 괴로워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갈 장세는 아니에요. 지금은 빠져 내려갈 수도 있는 아주 변동이 심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주가가 5만 원에 유지가 된다면요. 평생토록 5만 원에 유지가 된다면 돈 버는 사람도 돈 잃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10,000원부터 5만 원까지 또는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요. 누군가는 돈을 잃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면서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때 내려간다고 겁내는 사람들은요. 서핑을 하러 갔는데 파도가 친다고 겁내는 사람이거든요. 잔잔한 물에선 파도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파도가 쳐야지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는데 서핑하러 가놓고 파도가 무서워요 하면 이건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가가 내려가는 걸 괴로워하실 거면은 좀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금 훈풍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지금은 실적 좋은 기업들부터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셀트리온이 아마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벼운 종목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변동이 위쪽 박스권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 잘 팔면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오히려 홀딩하고 내려가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넥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자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주식을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식할 사람 아닌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따로 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꾸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홀딩 의견 드려봅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은 KT고요. KT요? 네, KT고요. 네. 36,000원에 네. 20%입니다. 그렇군요. KT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려면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해드리면요. KT와 같은 이런 기업에 투자하실 거면요. 수십억 자산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은 KT로 수익을 내거나 KT를 매매를 했을 때 만족을 하거나 KT로 뭔가 재미를 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느린 종목이고요.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KT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익률 자체도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말을 큰 돈이 들어가가지고 적은 수익률로도 수익금이 커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억 넣었는데 10년, 5년이 걸려가지고 10%밖에 수익 안 나도 10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억이면은 5년 기다려서 10억이면 싫습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네. 10억이니까 10%라도 10억이니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 2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5년 기다렸는데 10% 수익 내갖고 200만 원 벌면 좋아요? 그거는 그냥 한 달 거기 가서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최저임금으로,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 안 되니까 좀 과하게 갖고 가게 되고 팔아야 될 때 안 팔고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KT는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고선 사실상 투자를 왜 하는지 조금 애매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십억 자산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투자하는 형태는요. 돈 못 벌어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수십억 자산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면 수십억 날려먹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주가가 예. 올라왔을 때 사서 돈 버는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한 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갖고 돈 번 사람들 많이 봤어도요. 올라갔을 때 사갖고 돈 벌었다 내 부자 됐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을 되게 떳떳하게 하고 계세요. 전 그래서 이게 왜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좀 이상하게 엉터리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내려왔을 때 돈 버는 건데 그럼 KT는 지금 위쪽에 3만 5천 원, 6천 원대가 아니라 사실 3만 원대 샀어야 돈 벌 수 있는 거고 또는 2만 5천 원에 샀어야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괜히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왜? KT니까 가져가도 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물려 있으니까는 그래도 에이 망하진 않겠지 KT인데 에이 가져가도 되겠지 하면서 이제 자기 위로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매매 다 꼬여버린 거예요. 수십억 자산가가 아닌데다가 느린 종목을 샀는데 빨리 수익은 내고 싶은데 물렸으니까 물린 김에 가져가도 되는 종목 같으니까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면 본전 나오지 않을까? 본전 이상 가지 않을까? 그냥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끌려다닐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매가 지금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T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가 뭐 5년, 10년, 뭐 15년, 20년 뒤를 바라본다면 저는 KT가 지금보다 훨씬 위로 8만 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는 AI 관련주거든요. 지금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신 관련주로 해갖고 경기 방어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AI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AI의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 KT예요. 그래서 KT가 이제 그쪽으로 엮이게 된다면 저는 주가가 6만 원이고 뭐 10만 원이고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아직까지 좀 걸릴 것 같죠? AI 이야기 벌써 좀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멀리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억 투자해도 5년 기다려서 10% 수익 내면 1,000만 원이고 1년으로 따진다면 200만 원밖에 안 번 건데 그 만족 안 될걸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십억대 자산가가 있으시다면 저는 KT를 2만 원대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개인들 사가지고 재미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 나오고 AI 이슈로 움직일 때 본전 올라오게 되면 본전에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45,000원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AI 테마로요. 근데 그렇게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이야기인 거지 안 되면 그냥 본전에 정리하는 게 쌍봉을 피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종목 교체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예,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호석유 16만 5천 원에 10%요. 금호석유를 16만 5천 원에 10%. 네, 그를 어떻게 조금 더 추가 매수가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는 될지. 주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추가하면서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 네. 경기 침체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잘 안 쓰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래서 예. 기름 이런 관련주들이 저는 앞으로 매력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유가가 엄청 급등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막 올라가는 형태가 생겼지만 저는 그거는 단기 테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유가는요. 지금 유가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산업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산업이 어떻냐에 따라서 기름값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막 올라갈 때 야가 많이 남겨 먹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경제를 보니까 기름값 올라가면 경제가 죽어버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다 죽어버리면은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판매가 많이 안 된다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 한 잔이 5,000원인데 그걸 100잔 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5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가 5,000원짜리를 그게 10,000원이 됐을 때도 100잔이 팔리면은 100만 원 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네 싶은데 10,000원이 됐을 때 비싸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뭐 내 재정이 안 좋아서 형편이 안 좋아서 야 10,000원 커피는 너무 힘들다 해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0원까지 올라간 커피가 10잔밖에 안 팔리면 10만 원밖에 못 파니까 아니 5,000원일 때 100잔 파는 것보다는 10,000원일 때 10잔 파는 게 1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돈을 덜 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유가가 올라가는 건 이런 석유 관련주나 기름 관련주한테는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도 아니고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그것 때문에 더 꼬꾸라지고 중국 디플레이션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중국 경기도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매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기름 투자를 하실 거면 기름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그런 정도의 내용은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 모르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아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준다면 차트상으로 단기 반등이 나간다는 건데 저는 그때 14만 원대, 15만 원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기름 이야기도 어떤 이슈 때문에 급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급등이 나왔을 때 저는 탈출하자. 만약에 15만 원이 11만 원 무너진다면은 7만 5천 원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염없이 물려 계시는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연의 이야기와 지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시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조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 들어가면 여러분들 종목 많이 빠질 겁니다. 빠져 있을 거고 오늘도 상담한 거 보면은 빠져 있는데 대부분 다 추가 매수 의견 막 물어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 지금은 안 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설명해드렸어요. 아까 봤던 뭐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처럼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해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 난 다음에 멈췄을 때 사는 건데 사람들은 멈추는 걸 볼 생각을 안 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당장 바닥을 확인하려면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지금 당장 아예 장난감 사고 싶으니까 들어 넣어버리듯이 나중에 사면 될 거를 엄마가 돈 모아 사줄게, 나중에 명절 때 사줄게, 그때 기다려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욕구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주식은 자꾸 뭘 하거나 뭘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주식시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많이 가르쳐주는 게 주식의 99%는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팅 치는 분들 지금 적어볼까요? 기다림 적어보세요.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으로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입으로 속으로 기다림 한번 해보세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건 맞으나 추가 매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강의들을 제가 또 이번 주 안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산 북스터디 3층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주식시장을 받아들여야 될지 주식에 대한 기본 자세를 알려드리러 갈 거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